네,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무원 합격을 만들어갈 김덕관입니다. 자, 공무원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커리큘럼 영상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기간이 반절 이상, 그래도 합격 못할 뻔했던 분들이 합격하고요. 2년 걸릴 분들이 1년 만에 합격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 소개는 조금 뒤에 소개를 드릴 것이고, 앞부분 설명을 잘 듣고 내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과 달리 23년도 시험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 방법은 어떠하냐?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작년까지는 공무원 행정학 시험하면 검증되지 않은 문제, 이상한 문제들이 좀 많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23년도 올해 시험은 그냥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따다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것도 거의 똑같이 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했다라고 올려주신 분들, 필기 합격했다, 카페에 지금 시점이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난 이유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시험 직후에 선생님 저 고득점했어요 올려주신 분들 점수들이 다 92, 96, 100 이렇습니다. 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80점 이하다. 이러면 아예 잘못 공부한 거예요. 어쨌든 자, 올해 대폭 변화가 있었고, 그게 공무원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따다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무원 시험이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실제 출제 오류가 인정된 것들도 많고 복수 정답 많고, 그리고 인정은 안 했지만 거의 출제 오류급인 것들도 많았고요. 욕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식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있었어요.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도 제 카페에 92, 96 맞았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내도 점수대가 쫙 갈립니다. 행정학은 원래 그래요. 행정학은 원래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에요. 굳이 더 어렵게 낼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욕 더럽게 많이 먹었던 거 더 이상 욕 안 먹어도 되죠. 심지어 변별력까지도 있어. 오히려 옛날에는 아예 이상한 문제는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다 틀려. 손도 못 대. 그러니까 아예 고득점도 없고 특정 70점, 80점 그 수준에 다 몰려있고, 이러면 오히려 변별력이 없죠. 근데 이제는 100점부터 쫘라락 변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더 뽑기에도 적합하네? 당연히 경향이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올해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안 돌아갑니다. 올해처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옛날부터 똑같이 계속 가르쳐 줬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대폭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시험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부 방법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전이든 바뀐 후든 공부 방법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출제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합격하는 본질적인 합격 방법이에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시험 출제 경향 좀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런 공부 방법 아닙니다. 그런 허접한 공부 방법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가르쳐 주던 방법, 시험 문제가 예전처럼 되든 올해처럼 되든 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하신 분들이 92, 96, 100점 맞았더라고 합격 후기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방법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허접한 공부 방법은 이리저리 바뀌고요.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 바꿔야 돼요. 이렇게 꼬시기 위해 말해주는 거고요. 자,
합격을 위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은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 변화가 있으니까 공부 방법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예전부터 가르쳐주던 방식 그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이 뭐 이상한 문제도 나왔으니까 80점 맞고 합격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뭐 90점 넘고 합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상한 문제 나오면 커트라인은 다 떨어져요. 그 이상 맞게끔 내가 다 만들어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쉬워졌으니까. 그러면 초고득점 맞고 절대적으로 90점 이상 맞고 합격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방법은 같다. 요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허접한 뭐 경향에 따라 바뀌는 그런 공부 방법 아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경향이 유지될 건데 그래도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합격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합격합니다. 무조건 커트라인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공부하라는 거 보라는 거 보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보면은 내년에 여러분들 합격수기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올해 이런 대폭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중요한 변화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에서는 그대로 본질적인 어떻게든 합격하는 방법 지금부터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할 수가 없게끔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 거고요. 당연히 완벽한 방법을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해야 돼요. 합격을 위한 행정학 출제 포인트에 집중하면 완벽하게 하면서도 컴팩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오직 제 강의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이건 다른 과목 통틀어서 오직 제 강의에서만 퍼펙트하고 컴팩트한 커리큘럼, 강의, 교재 제 강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 여러분들이 합격 못할 수가 없는 완벽한 시험 범위, 공부 범위를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에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컴팩트하게 딱 깔끔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은 구체적인 행정학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 무조건 내년에 합격한다. 이걸 이제 제시해 줄 거니까요.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수험생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실수,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똑같이 거칠 필요 없겠죠? 그걸 거칠 필요 없게끔 제가 지도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 기간은 처음에 말했듯이 무조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커리큘럼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하신 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가볍게 제 소개를 드리고는 갈 건데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김덕관 하면 뭐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어떤 선생님들이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제가 말하는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은 합격을 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어떻게든 합격이 되게끔 합격 추구가 아니라 합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강의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 그래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양령이니까 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그리고 5급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합격했으니까 뭐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시험 합격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현재는 공단기 그다음에 모두공, 모두군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저는 이 그림, 뭐 키워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좀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면서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는구나. 내가 안일하게 한 부분은 역시 이 경기에서 뭐 대회에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좀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 왜 행정고시에 도전했는가?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하겠지만 수험생이 돼서 그걸 실천했어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 안 하고 나서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징징대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다른 뭐 좀 안일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보다는 꾸준하게 실력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막히고 한계에 자꾸 부딪혀. 그런 부분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직접 다 겪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저처럼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공부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다 겪으면서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이거는 시행착오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이제 구분이 됐겠죠. 제가 이제 합격을 결국 못했으면 어떻게 합격한다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든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을 위해 본질적인 부분, 그걸 또 강의를 하면서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왜 강의를 하시나요? 거기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강의 시간에 또 들을 일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결국 안 되는 수험생들, 그리고 결국 합격하는 분들 계속 봐왔겠죠?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의 공통점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합격 경험, 그리고 수많은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매번 떨어지고 결국 떨어져서 끝나는 분들, 그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교육자니까 사명감이 있겠죠. 제 사명은 처음에 말했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시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제 수입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시키면 수입은 어차피 따라와요. 뭐 그렇게 제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처음에야 제 강의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 근데 지금은 뭐 전국에서 제 강의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고, 그거는 제가 돈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이런 사명감이 있고,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합격시킨다. 현재 여러분들 수험생이죠?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서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제 소개였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 행정학은 무엇인가? 자, 스마트 행정학 강의 컬이 들어가기 직전에 스마트 행정학이 추구하는 거. 자,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학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잘못 공부한 거예요. 잘못 공부한 거. 내용이 어렵고 많고 하다 보니까 고생만 하고 점수는 안 오르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학 시험 공부를 하면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학 자체를 공부해버린 거야. 여러분들 행정학은 더럽게 어려워요. 하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객관식으로 내려면 정답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내요. 그런 것만. 행정학이 모든 걸, 모든 뭐 어려운 논리들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못 만들어. 그래서 원래부터 시험 공부는 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합격한 거예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 근데 시험 문제를 모르고 고생만 하고 정작 점수가 안 올랐던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하게 될 거라니까요. 왜? 국무원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최적화시켜서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말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에 집중하고요. 나올 가능성에 따라 또 강약 조절하고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훨씬 빨리 오를 거예요. 그리고 자, 행정학 양은 무한정합니다. 그냥 정부와 관련된다 그러면 다 행정학이요. 양은 무한정해요. 거기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허우적 거리다가 끝납니다. 근데 뭐라고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컴팩트한 커리큘럼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 앤 컴팩트, 합격하는데 퍼펙트한 방식으로 배울 거고요. 그걸 길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바로 합격할 수 있게 컴팩트하게 배울 거예요. 이게 뭐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행정학 어렵긴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이 행정학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자, 제가 어마어마하게 웃긴 개그 캐릭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행정학을 가장 쉽게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제 입으로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 강의 교재에 합격시킨다는 점에서 최고, 수험 적합성에서 최고, 이렇게 그냥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제 강의 교재는 그 수험 적합성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겪어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합격 수기 보시면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행정학 점수가 빨리 올랐다는 물론이고 그냥 모든 과목 점수가 올랐다, 이런 합격 후기들 많아요. 엄청나게 수험 적합적인 방법으로 배우다 보니까 모든 과목에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행정학 잘못 배워가지고 이 세계 뜨기 전에 이 전 세 가지 방식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행정학에서 고생 하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고 그때 바로 합격, 이런 분들 합격 수기에 많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요. 게다가 아주 쉽진 않겠지만 행정학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쉽게 배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도 훨씬 쉽게 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정리하고 쉽게 암기한 다음에 문제는 훨씬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스마트 행정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응축시켜서 스마트 행정학이 탄생하고 퍼펙트, 컴팩트가 같이 갈 수 있는 커리큘럼, 강의 교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가 되느냐,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 자, 여기는 각 강의들은 쭉 다 띄워줄 건데 각 강의별 설명은 각 강의별 OT를 참고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근데 이제 크게 보는 거고요. 뭐가 필수냐, 뭐는 필수가 아니냐, 요걸 이제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조급한 마음에 앞 단계 건너뛰지 마세요. 기초 입문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기초 입문 들으면 좋지. 0단계예요, 0단계. 1단계는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요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필수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건 건너뛰면 아예 그냥 행정학 합격 점수 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막 앞단계 건너뛰는 분들이 있어. 자, 이 이론 강의만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해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올라요. 근데 그걸 건너뛴다? 뭐 시험 얼마 안 남았어. 늦게 시작해서 건너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올릴 기회를 날려먹고요. 그다음에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 못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시간도 날려먹고요. 다 날려. 그리고 시험 끝나고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이거부터 할 걸 그랬어요. 자, 무조건 1단계 이론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기초 입문은 들으면 좀, 아무래도 뭐 기초적인 내용들 한번 듣고 이론 강의를 들으면 더 잘 들어오긴 하겠죠. 어쨌든 기초 입문은 선택, 1단계 이론 강의는 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때부터 제가 당일 복습으로 기출문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론 강의 때부터 뭐 장황한 논리, 장황한 배경 설명, 뭐 시험 문제에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 막 어마어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을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만큼 딱 컴팩트하게 이해시켜주고 깔끔하게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기출문제 적용해 볼 거예요. 이론 강의 때부터 강의에서도 기출문제 어마어마하게 다루고요. 복습으로도 기본서 복습 방법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집 복습도 자세히 알려주고요. 여러분들 각 OT 보고 복습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시험 공부니까. 다시,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항상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시험에 시험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자료가 뭐예요? 뭐 타임스톤 있어요? 타임스톤 타고 미래의 시험 문제 볼 수 없죠? 타임스톤이 없어요, 우리. 타임스톤 탄대. 타임머신 탄다라고 그러지. 아무튼 타임스톤, 타임머신 없죠?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로 시험제를 처음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얀색, 빨간색 조합이 필수라는 거 감이 오시죠? 기출 강의까지도 필수. 그냥 매번 똑같이 나오는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거의 뭐 완전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이 돼요. 그런 것들은 기출 강의로 역시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그래서 뭐 처음부터 기출 문제 어마어마하게 같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기출 강의로 그걸 강의로 함께 이게 중요하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리고 외우는 요령 배우면서 또 문제 직접 확인하면서 달달달달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한 문제들은 시험장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팍팍팍 문제를 풀게끔.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생각하면서 풀 시간 거의 없어요. 웬만한 출제 포인트는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정형화된 출제 포인트는 시험장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같이 또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고요. 여기 1단계, 2단계 요게 필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시생용 이론 강의 1.5단계도 있긴 해요. 하지만 1단계를 듣든 1.5단계를 듣든 진도 똑같고요. 1.5단계는 OT 앞부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1.5단계로 시작해도 어차피 2단계 기출 강의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학에 좀 자신이 없다, 처음이신 분들은 무조건 1단계고, 재시생인데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1단계부터, 재시생인데 자신이 좀 있다, 그러면 1.5단계, 2단계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가 필수.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이거 없으면 합격 못해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당일 복습으로 기출 해독 시킬 거고요. 진도 맞춰서 아주 자세하게 기출 해독하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겠고, 기출문제 강의 끝나고도 또 해야 돼요. 그때 다음 커리큘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같이 회독하면 좋아요. 이건 진도별 모의고사 OT에서 또 가르쳐 줄 겁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OT 보고, 자 여기 하얀색, 아니지 여기서는 검은색이지, 검은색. 음영이 없는 거, 음영이 없는 강의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OT를 보고 내가 이거 활용할지 말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강의는 꼭 안 듣더라도 진도별 모의고사랑 기출에도 병행하고요. OT에서 병행 방법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필수, 이제 빨간색 글씨들 요거 하면 여러분들 넉넉한 합격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죽어라 하면 돼, 죽어라. 근데 뭐 이론 강의를 여러 번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론 강의 한 번, 기출 강의 한 번, 그다음에 기출 문제 회독을 이때도 하고 스스로도 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보면서도 하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선생님 기출 문제 안 나온 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다음에 군무원 옛날처럼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해요? 여기 있는 거 다 맞추면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행정학 범위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합격생 중에서 그거 다 공부하고 합격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다 공부하려고 하면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수험생을 이기면 합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을 이기면 합격하고요. 모두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에너지 한정돼 있고 양은 더럽게 많고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누가 많이 반복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와서 기출문제 해독을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출문제 모르면 시험 공부 자체가 불가능. 그리고 기출문제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옴. 넉넉한 합격 점수. 올해처럼 시험이 나오면은 92, 96, 100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80점, 84점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커트라인은 그것보다 낮아지는 거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이라니까? 그래서 시험이 옛날처럼 나오든 이번처럼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넉넉한, 아슬아슬이 아니야. 넉넉한 합격 점수. 제발. 아니 바로바로 빨리빨리 합격하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기출문제부터 처음부터 기출문제 봐야 된다. 또 기출문제 해독 죽어라 해야 된다.
아니 빨리빨리 합격하는 분들 다 똑같은 말 하는데 왜 이걸 안 하냐고. 응? 그러면 다음 커리큘럼부터는 자 다른 과목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까먹는 것을 되살리고 뭐 자기 뭐 까먹었네, 문제 틀렸네, 그 부분 곤란해서 더 보고 이렇게 구멍을 메꿔 나가는 용도예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음영 없는 부분, 이 마무리도 이제 음영 없는 부분은 각 강의 OT를 보고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이거는 활용해야 되겠다,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보는 겁니다. 다른 과목 하다가 까먹기 때문에 되살리는 용도로.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야. 실력이 있단 말이야. 세부적인 건 까먹었어도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에 따라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든지 간에 합격하는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상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지도했고, 합격생들 이것만 제대로 하고 이상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커트라인 넘어서 합격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대로 하다 보면 이상한 문제 대처 요령도 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대처 요령 배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다 합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이상 수두룩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필수로 되어 있네. 군무원 쌍둥이 모의고사. 쌍둥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근 기출문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올해 기출문제가 있으면 기출문제 25문제를 각각 변형해서 모의고사 25문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군무원 시험이 공개된 이후 올해까지 4회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대비 군무원 쌍둥이 모의고사는 4회치. 그러니까 총 기출문제 100문제.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00문제. 이거는 기존 기출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거다 보니까 출제 포인트, 뭐 출제 난이도, 패턴 이런 것들이 가장 흡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 그리고 왼쪽 기출문제, 오른쪽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시험에 최적화된 방식이죠.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 같은 경우 국가직 9급 쌍둥이, 지방직 9급 쌍둥이, 국가직 7급 쌍둥이, 지방직 7급 쌍둥이 각각 다 나오고요. 군무원은 군무원 9급 쌍둥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글씨죠. 요거는 강의까지도 필수예요. 자기가 볼 시험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니까 강의까지도 필수예요. 게다가 자, 앞으로는 올해처럼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기존 공무원, 군무원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따다가 맨날 똑같은 거 내는 방식으로 낼 거예요. 그래도 변별력이 갈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본다고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죽어라 기출해독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하면서도 기출해독, 이거 하면서도 기출해독, 이거 하면서 기출해독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내도, 기출문제에서 똑같이만 내도 변별력이 쫙 갈리니까. 자, 얼마나 반복했냐 싸움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최신 기출문제죠. 최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도 보고 변형해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올해 잠깐 이 얘기하고 있었죠. 올해처럼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혹여 옛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합격.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시험 제도가 변했으니까 공부 방법 바꿔야 돼요.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라고. 제가 알려주는 방법 뭐라고요? 어떻게 나와도 합격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강들이 있는데요. 뭐 브리타 대비는 꼭 안 봐도 합격하는데, 자, 우리 합격을 위한 넉넉한 출제 범위를 제가 알려줄 거예요. 거기서 변두리, 좀 애매한 영역이 있어. 그걸 갖다가 브리타 대비, 뭐 뒤통수 치는 문제를 브리타 문제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따로 딱 3시간으로 끝내버릴 거고요. 긴 시간 투자할 필요 없겠죠? 법령 문제 특강은 법령 문제가 행정학에서 한 4-5문제가 나오는데 이 법조문 문장이 별로야. 이상해.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아. 그래서 법령 문제에 좀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법령 문제 특강. 이것도 이제 짧게 3시간으로 바짝. 그 다음에 개정법령 특강은 행정학에서 법령이 나오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행정학은 많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행정학은 많지 않아요. 아주 조금이에요. 개정법령 특강 30분이면 돼. 30분. 매년 30분. 그래서 제가 해가 바뀌면 그동안 개정법령 모아가지고 특강 30분짜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것만 딱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강 이후에 또 개정법령이 있다. 카페로 다 올려주거든요.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에 각종 제 행정학 강의, 뭐 개정법령 특강 등등의 정보, 개정 법령 갑자기 나온 거 이런 것들 다 공지 올라갑니다. 질문도 거기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은 합격. 이러면 합격. 자, 테마 특강 중에 개정법령 특강만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래도 수험생이면 예의상 개정법령 챙기긴 해야 돼요. 근데 행정학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테마 특강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 그래서 9급 커리큘럼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로 합격한다? 기출문제도 합격한다. 근데 이제 군무원 7급은 원래부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덜하긴 한데 출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면 군무원 7급은 출제 시험 범위도 넓혀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매번 나오는 게 있고요. 출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뭐 제곱으로 넓어진 거예요.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범위를 넓혀봤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안 나옵니다. 제가 찍어줘도 마찬가지야. 군무원 7급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조건은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다! 누구는 대비할 수 있고 누구는 대비 못하고가 아니에요. 모두 대비를 못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매우 낮죠. 커트라인이 낮다니까? 커트라인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대비하려고 하다가 정작 커트라인을 넘기에 충분한 매번 나오던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7급도 근본적인 공부 방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9급이든 7급이든 다 넉넉하게 합격한다고. 그리고 당연히 시험별로 마무리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없이 마무리 달라져 봤자 점수 안 나와요. 이걸 하고 각 시험에 맞춰서 마무리해야 돼요. 자, 합격하려면 이건 필수인 거예요. 이론 강의, 기출문제 강의, 기출문제 회독. 그리고 다른 커리큘럼 할 때도 계속 같이 회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같이 회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추가되는 게 하나 보이죠? 고난이도 문제풀이. 이게 7급은 이게 대비하기 어려운 정말 넓은 범위에서 이상한 것들이 좀 나와요. 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은 그걸 대처하는 연습을 배웁니다. 대비하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자, 요걸 제대로 하는 합격생이 없다니까. 합격생들은 이걸라도 제대로 했고 이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라도 다른 수험생보다 더 반복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여기 7급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쨌든 더 넓은 범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대비하려고 하면 정작 매번 나오는 데서 더 많이 틀립니다. 점수가 떨어져요. 자,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 떨어지면 안 되겠죠? 고난이도 문제풀이로 대처 연습을 해요. 모르는 게 나와도 대처할 수 있거든요.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패턴이 뻔해.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거 마스터할 정도가 되면은 기출문제 패턴이 빠삭해집니다. 모르는 거 나와도 이거 정답일 것 같은데 거의 정답이에요. 그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요령을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으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무원 7급 이상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큼 커트라인 많이 떨어진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낮은 커트라인을 넘기는데 기출문제 회독이면 충분함.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대처 요령이 생기고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으로 좀 더 다듬고 그러면 뭐 처음 보는 거 나와도 더 많이 맞추고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옴. 어쨌든 여기도 필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없이도 합격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7급 이상한 문제, 좀 범위가 넓은 문제 대비하고 싶으니까 할 거면은 이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 역시 마무리 똑같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군무원 7급 쌍둥이 모의고사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제 강의 교재 만드느라 제 모든 뭐 수명과 영혼을 깎아서 갈아놓고 있는데 군무원 7급까지는 도저히 쌍둥이 모의고사 만들 시간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로 그동안 예전 군무원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 범위가 넓은 문제 많았다라고 그랬죠? 역시 대처 이런 거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 7급만을 위한 시중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그러니까 군무원 7급 전용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모의고사 중에서는 제일 최고다. 제일 최고다. 그래서 역시 군무원 7급도 제가 군무원 7급 쌍둥이까지 만들어주면 퍼펙트 하지만 어차피 상대적으로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다른 수험생들 앞서면 합격. 저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모의고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특강에서 7급이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브리타 대비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브리타 대비도 그래도 시간 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다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제대로 열심히 하고 7급에 도전하면 9급 도전하는 것보다 더 잠 줄이고 순공부 시간 늘려서 이런 거 추가적으로 하고 자, 추가되는 게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쥐어짜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9급이 아니라 더 높은 7급을 도전하는데 공부량이 똑같아. 공부량은 당연히 늘려야 돼요. 7급이잖아, 7급. 자, 뭔가 더 큰 걸 얻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9급, 7급 합격 커리큘럼 끝. 자, 그러면 정리만 해볼게요. 정리만. 자, 9급이든 7급이든 자, 출제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7급이 범위가 넓어. 근데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커트라인 넣으면 합격이에요. 뭐 유형 난이도 문제 길 이런 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중요하지 않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이론 기출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압축 정리, 뭐 동형 모의고사도 제가 이제 사실은 동형 모의고사, 쌍둥이 모의고사는 7급 전용으로 만들어줘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근데 같이 대비해도 다른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훨씬 최고다. 어차피 상대적으로 최고예요. 저도 아쉽지만 괜찮다.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풀이. 이렇게 뭐 본질적으로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9급이든 7급이든 본질적인 합격 방법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마무리만. 이렇게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선생님 바로 합격했습니다. 혹은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합격 후기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제가 강조하는 게 또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전달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말로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다 일일이 보여줍니다.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 번지르르르하게 하는 거, 제 성격 자체랑 맞질 않아. 저는 다 어마어마하게 수험 적합적인, 그냥 제 입으로 당당히 말해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수험 적합적인 강의 교재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 합격하게끔, 합격이 무조건 되게끔 다 설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자, 커리큘럼 이 정도 참고하시고 각 강의별 OT 참고해서 각 강의, 또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 바로 1단계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시고, 재시생분들은 1.5단계 OT 앞부분 10분을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판단 기준을 알려줘요. 1단계랑 1.5단계 둘 중에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같이 파이팅해서 합격을 만들어 봅시다.